안녕하세요. 오늘 갈 곳은요, 지금 여기 소위문터에 모여 계시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남산을 넘어서 어떤 동대 입구까지 장충단 공원. 그래서 오늘 총 걸을 거리는 5km 정도 걸을 건데, 네. 그러면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지점 소위문터에 왔습니다. 내용은 여기 써 있듯이 한양 도성의 사소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대문, 남대문, 동대문 말고는 대문이란 표현 별로 쓰지 않았고요. 소문은 해화문, 동소문,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소덕문, 서소문, 이렇게 두 개를 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문이 있었다면 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이 길이 문이 있었을 때 그 문 밑으로 홍해 사이로 다니던 좁은 길이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 길을 넓히면서, 이 길 이름이 서소문로예요. 길을 넓히면서 이 문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었던 자리는 바로 이 고가가 시작하는 이 자리. 그리고 네, 딱 이 자리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평안교회라고 보이는 그 옆에 순환 빌딩, 그래서 순화 빌딩, 이쪽은 정동. 그래서 여기가 도성이 이렇게 지나가던 자리였어요. 그 도성이 지나가던 자리니까 오른쪽은 도성 안, 정동, 왼쪽은 도성 밖, 순화동, 이렇게 됐던 거죠. 돈이문하고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숭례문까지의 거리가 1km 이내예요. 1km 이내에 문이 3개가 다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지형상으로 정남쪽에 이렇게 남산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남산을 비껴서 서쪽으로 좀 치우쳐서 문 3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문, 소위문, 그 다음에 숭례문, 이렇게 3개를 합해서 서쪽에 있는 3개의 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서쪽으로 나가는 작은 문이다 보니까 저쪽 우리 시작할 때 봤었던 광희문, 신당동 쪽으로 나가는 그 광희문과 더불어서 이쪽도 도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상여가 나가는, 장례 행렬이 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앞에 문 바깥으로는 이제 넓은 그 벌판이었어요. 이 넓은 벌판을 사형 집행장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사형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9세기 말에 우리 천주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 문으로 끌려 나가서 이 문 밖에, 소위문 밖에 이 넓은 벌판에서 많이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저기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 지나자마자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순교자들을 기리는 탑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를 바라보는 곳. 그래서 저쪽에 가면 중림동이라고 있죠. 중림동 약현성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약현성당이 바로 그 소위문 밖 처형장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약현성당을 짓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숭례문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도성이 멸실된 구간이다 보니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제 반가워 보이는 표지가 보이시죠? 바닥에? 이 구간은 우리가 지금 멸실 구간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 길을 정비하면서 바닥에 숨어 있었던 성돌을 찾아내서 그거를 완전히 복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길 보이시죠? 가는 길에 담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성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남지역, 남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남지 앞에서 기로회라는 모임에서 잔치를 한 거죠. 연회를 한 거죠. 그래서 남지 기로회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연못이 있고요. 이 연못 근처에서 요쯤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숭례문입니다. 그러니까 숭례문 쪽에서 본 모습인 거죠. 이 2층 누각이 숭례문의 지붕이고요. 그 앞에 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지는 이 숭례문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 바깥,
밑에 있는 산이 관악산이 있습니다. 멀리 외사산으로. 그 관악산이 이렇게 마치 산봉우리가 불꽃처럼 화기가 있다. 그래서 그 화기를 막는다라는 풍수지리를 그 세상에 따라 만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메워졌고 이 근처에 도로가 생겨나면서 지금은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요 숭례문 앞까지 그렇게 가시겠습니다. 지방에서 이 한양도성을 왔다 그러면 대부분 한양도성의 정문이 바로 이 숭례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졌던 문인데,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한강에서 내려서 이 길을 따라 걸어 들어와서 이 홍해, 이게 무지개 모양의 다리 홍해 안을 통해서 길을 들어갑니다. 그럼 길을 들어가면 들어와 보세요. 지금은 여기 세종대로가 나 있지만 원래 조선시대의 원래 길은 이 숭례문에서 나가면 이 오른쪽의 길이에요. 이 오른쪽의 길이 약간 이렇게 굽어 있어서 저 길을 통해서 가면 어디하고 만나느냐면 종각 사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궁궐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계속 가다가 종각 사거리에 가서 좌회전을 해서 갑자기 눈앞에 경복궁이 떡 나타나도록, 그런 걸 보고 이제 권위의 연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문이 이 숭례문이 되겠습니다. 이 숭례문이 이제 태조 때 처음 도성이 축조될 때 만들어졌고요. 숭례문이 대대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건 1448년 세종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6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오던 문이 하루아침에 방화로 소실되었었죠. 2008년에 소실됐다가 2013년에 다시 이제 5년 동안 복구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면서 밖으로 나가보실게요. 네, 2013년 복구를 하면서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헐려버렸던 이 옆에 성벽, 이쪽 서쪽으로 13m, 이 동쪽으로 37m를 확장해서 그렇게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숭례문이 언제 처음 이렇게 회철되기 시작했느냐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요. 1907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본 황태자를 방문하게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천황한테 가가지고 황태자, 천황의 아들이죠. 데리고 좀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펄쩍 뜁니다. 아니 그 위험한 곳에 내 아들을 데려간단 말이냐, 그건 너무 위험하다. 거기서 지금 의병이 일어나고 난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데려가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걱정 말라고, 내가 최고의 그 옆에 끼고 다닐 사람이 있다, 절대로 이 사람을 끼고 다니면 손을 못 댄다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요 바로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영친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히토 황태자가 오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옆에 항상 영친왕을 끼고 다녀요. 영친왕은 본의 아니게 일본 황태자를 호위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이러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고 의병 전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를 어떻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황태자가 여기 방문한다고 할 때 일본의 황태자가 여기를 굴욕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때 황태자 방문을 기념하는 봉영문을 따로 설치하고요. 그 봉영문을 이렇게 숭례문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거를 설치한다고 이 옆에 성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이 성벽 처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주도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겠어요? 이완용입니다. 네, 이완용을 주도로 성벽 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한양도성을 조직적으로 허물게 되고요. 이 한양도성을 허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각 지방의 읍성이 있죠. 그 읍성도 다 그때 회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박정희 정부 때 1.21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뭔가 군사적인 방어시설을 복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저 북악산, 인왕산 쪽도 막 정비를 하고 이 남산 쪽도 대대적인 정비를 할 때 숭례문도 복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숭례문이 복구가 됐다가 2008년에 불탔다가 지금 다시 우리 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 위에 현판을 보시면, 현판을 보시고요. 다른 현판과 뭐가 다른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쵸. 현판이 세로 현판이다. 저 불이 날 때 한 소방관이 올라가서 얼른 저 현판이라도 건지려고 현판을 떼어냅니다. 그런데 떼어내는데 혼자 힘으로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저래 보여도 세로가 3m가 넘어요. 무게가 150kg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떼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깨진 거를 복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것이 저렇게 가로로 쓰여 있지 않고 세로로 쓰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설. 또 하나는 예로서 나라를 세우겠다. 라는 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죠. 저 현판을 누가 썼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후손을 잘 만나서 지금까지도 양녕대군이 썼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문루의 모습인데요. 불탔던 흔적이 저 위에 나무 부분은 90%가 불탔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둥 부분 보면은 그 불탄 기둥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는 요 언덕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을 보세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도성의 채성입니다. 이게 도성 바깥쪽이고요. 여기는 도성 안쪽 여장 위쪽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위로 가실 건데 이 길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이 길이 이름이 소월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소월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길이 조성된 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가슴 아픈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하고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길하고 이때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저 남산 중턱에다가 1925년에 일제가 조선 신궁을 만들어요. 조선 신궁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천황의 나라의 신하된 백성으로 삼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씁니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요. 황국신민의 입장에서 모두 신궁에 가서 참배를 하게 합니다. 그 참배 올라가던 길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신궁을 참배하던 길로 만들어졌던 닦아놨던 길을 여기 도성 성벽이 있으니 그 여장 부분을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성벽 윗부분을 연장해가지고 길을 닦고 이 채성은 그대로 축대로 쓴 거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를 알면서 올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우리가 올라오던 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보시면 성벽의 여장이 보이시네요. 저 보이죠? 네, 저 성벽의 여장은 이 일대를 조선 신궁이었다가 광복 이후에 아동 광장이었다가 지금 현재 백범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일제가 조선 신궁을 만들었던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 도성 바로 안쪽에다가 이렇게 넓은 평평한 대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선 신궁을 만들었어요. 이곳이 지금은 보시다시피 앞에 성제 이시영 선생 동상이고요. 또 하나의 동상,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고요. 저기서 이 조선 신궁 말고 조선 신궁의 배전이라 그래서 부속 건물로 만들어진 게 저 위쪽 터인데 저 위쪽 터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식민 통치를 위해서 일제가 점령했던 이 지역에 지금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사들로 이렇게 바뀌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제 이시영 선생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부통령. 네, 초대 부통령이시죠. 저 이시영 선생과 더불어서 저 형제들이 다 유명합니다. 소위 말하는 삼한갑족이라 그래서 이렇게 백사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10대니까 한 300년이 흐르는 동안 영의정을 가문에서 이 가문에서만 영의정이 4명, 각종 그 6조 있죠? 6조 판서가 67명 이렇게 나올 정도로 명문 가족이었어요. 명문 대가였는데 이 가문의 이유승이라는 분의 자손들이 이 육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육형제가
관직에 나가고 녹을 먹고 할 당시가 바로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6형제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이회영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마당에 관리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좀 더 뜻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그 전 재산을 들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떠납니다. 6형제가 다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둘째였던 이석영 선생인데, 이석영 선생은 6형제 중에 둘째였는데요. 이 자신들의 친아버지인 이유승하고 사촌 형님인 이유원이라는 분이 당시 영의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예조판서고. 그런데 이제 이 이유원 가문에 아들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원에게 양자로 가게 됩니다. 양자로 가면서 이 이석영 선생이 그 이유원 대감의 막대한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에 가면 거기가 이제 이 이유원 가문의 땅이었고 이석영 선생이 머물던 곳이어서 남양주에서 이석영 선생을 기념하는 리멤버 1910이라는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재산을 정리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4조? 이 정도의 돈에 이르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매 처리를 한 거죠. 갑자기 이제 땅, 집은 그냥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땅을 이제 급하게 팔아서 정리해서 노비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나머지는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이제 한 60명의 가족이 한 곳이어서 일본인들이 잘 찾아낼 수도 없고, 우리가 좀 넓은 땅을 가지고 농토를 개척하고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숨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현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느라고 가지고 간 재산을 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먹여야죠, 교육시켜야죠,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석영 선생은 나중에 북경에서 콩비지로 연명하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올 봄에 개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도 이회영 기념관이 꾸며져 있고요. 남양주에 가도 이석영 기념관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원화하면서 이쪽은 성벽을 그대로 또 저렇게 복원을 해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펼쳐서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인 거를 이렇게 펼쳐서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가 성박, 네, 여기는 성벽 위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 의미를 갖고 보니까 이 길이 다른 게 보이시죠? 네, 여기는 이제 이 공간이 이제 작년에 개관을 한 곳인데, 도성이 지나간 자리 이렇게 우리가 보다가, 여기도 도성이 지나간 자리로도 그냥 꾸밀 수 있지만, 이 유구를 보니까 다행히도 아래 기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야외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아, 도성 성도를 쌓을 때 이렇게 쌓았구나 라는 거를 눈에 보이게 해놓은 그런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시면 이런 구멍, 이 동그라미 쳐놓은 구멍은 뭘까? 네, 저기쯤 가보시면 해소가 되실 거예요. 보는 채성이 이렇게 겉에 보이는 돌을 이를 박아 넣듯이 박아 넣은 뒷부분은 저렇게 흙과 작은 돌로 메꿔서 거기다가 채성의 돌을 박아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림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를 박고 돌을 들어 올릴 때 지지대 나무를 박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곳곳에 저렇게 방공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인왕산, 맞은편에 백악산, 그리고 그 내사산 안에 있는 도성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곳에 저게 봉수대입니다. 떡산 봉수대라고 하는데 저게 분명히 태조 때 도성을 만들면서 그리고 세종대에 전부 석성화하면서 봉수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수원 화성에 가면 봉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 화성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이 봉수대에서 낮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평안도 해안지방, 평안도 가운데, 함경도 지방,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거,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5개의 봉수로가 있었어요. 해안지방, 국경지대 이러니까 그곳에서 낮에는 낮에 연기를 피워야 되겠죠.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냐 그러면 1개. 저기 국경 좀 멀리 보인다. 2개. 넘어왔다. 3개. 적하고 접전이 이루어졌다. 위급하다. 이러면 5개. 이렇게 피우면 산 봉우리마다 지방에서부터 릴레이식으로 여기까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피우면 어디서 보일까요? 도성 안에 있는 궁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임금님이 계시는 그 인정전에서 뒤를 돌아서 딱 보시면 봉수대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위태로움을 바로바로 알 수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3일이 지나도록 궁궐에서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미 부산에 도착한 왜군들이 이 봉수대의 군사들부터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수가 피어오르지 않았던 거죠. 파발마 소식이 올 때까지 궁궐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걸 몰랐다는 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은 우리가 팔각정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팔각정이 인사동에 가면 탑골공원이라고 있죠. 거기가 탑골, 옛날에 절이 있었던 동네다. 그래서 탑골이에요. 그래서 그 탑골공원에 가면 이 팔각정을 만들고 그 팔각정이 그 3.1운동에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는데 그 탑골공원의 팔각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곳이 이 팔각정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국사당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유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지만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백악산에는 백악대왕이 있다고, 목멱산에는 목멱대왕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그 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기에 국사당이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국사당을 헐어버립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남산 타워, 지금은 이제 서울 N 타워라고 이름을 붙이고 2005년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복합 문화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1969년에 그 방송 수신탑으로 만든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성벽이 만나는 구간을 보게 될 겁니다. 한양도성이 있을 때는 이 남산이 도성의 남쪽 끝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이 남산이 서울의 중심이다. 그 서울의 중심점을 표시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쪽으로 자, 지금 이 남산 둘레길, 이 버스가 올라가고 차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 길에 바닥에 보면은 도성을 표시하는 붉은 색이 칠해져 있고요. 도성이 있을 때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정동의 경계를 나누었다. 도성이 있을 때 이거를 경계로 이 아래쪽은 용산구, 이 안쪽은 중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가 바로 이 도로 위에 있게 됩니다. 웬 도로 위에 다름 아닌 여기가 성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직접 들어가는 길이 안 나 있어서 이 둘레길로 해서 내려가실게요. 저 반얀트리 호텔 그러면 되게 생소하고 타워 호텔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 타워 호텔. 그런데 저 반얀트리 호텔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도성길이에요. 도성을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지어진 거죠. 그래서 저 뒤쪽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 초록색 골프장 보이시죠? 네. 네, 그 골프장 쪽이 이렇게 도성이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저 골프장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신라호텔 있는 데까지, 신라호텔 왼쪽 옆으로 둥근 지붕 보이시죠? 거기가 장충체육관, 거기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성이 보이는 곳은 보이는 곳대로, 없는 곳은 없는 곳대로 흔적을 찾아서 그렇게 내려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600개가 넘는 나무 계단을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여기 각자정석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각자성석이랑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 각자성석이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이 여기 써 있거든요. 도청 감관, 조정원, 오택, 윤상후, 그 다음에 편수 아니토리라는 사람이 여기 기축 8월 1에 이 부분을 보수하는 데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 기축이라는 해가 1709년이에요. 그래서 1709년에 편수, 돌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돌을 다루는 그 석수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토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전체 한양 도성에 3번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같은 사람이.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다른 문헌에도 등장해요. 문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승정원 일기에 등장합니다. 1711년 요 밑에 광희문, 수구문을 개축할 때 홍해, 이 무지개 다리 있죠? 홍해에 돌을 쌓으면서 돌을 들어 올리다가 돌에 깔려서 우리 영에, 당시 이 광희문이면 금위영에서 조선 후기에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위영 소속의 편수 아니토리가 돌에 깔려서 중상을 입었다. 여러 가지로 보필했으나 결국 죽고 말았다. 그래서 금위영에서 쌀과 포를 내서 후이 장사 지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임금이, 숙종이 휼전을 내서 그 가족들을 보살피게 하라 했다라는 승정원 일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세종문화회관 전에 만들어진 국립예술극장이죠. 그래서 이제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74년에 여기서 광복절 행사하다가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얀트리 호텔 앞에까지 왔거든요. 유심히 저 도로를 보시거나 하면은 전부 성도를 이용해서 축대를 쌓고 도로가를 정비하고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돌이 여기저기 있겠죠? 그 성돌을 갖다가 그대로 이 축대로 쌓은 겁니다. 이 호텔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자유센터도 전부 이런 식으로 축대로 쌓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8개의 문에 세지 않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만들어졌다가 예종 때니까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다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여기 도성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동쪽 광희문으로 나가거나 서쪽 숭례문까지 가가지고 한강으로 나가기가 너무 멀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뚫어놓으니 한양도성에 뭐가 새어나가는 것 같이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 해가지고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 상태에서 폐쇄가 되고 전혀 쓰이지 않고 한동안 이거 다시 열어야 된다, 그 이후로도 왈가왈부했었는데 열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때 이 길이 넓어지면서, 이 길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벽이 멸실되지 않고 또 살아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따라서 이제 사도가 나오는 데까지 쭉 걸어 가실게요. 이것 때문에 공산성 일요일날 혼자 다니는 거죠? 이 모양을 보면은 좀 둥글둥글하죠. 네. 이렇게 윗부분은 태조 때 성벽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거의 자연석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듬지 않고 쓴 이런 돌이 태조 때 성벽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동글동글하게 박혀 있는 그런 거는 세종 때 성벽이고, 아주 아기가 딱딱 맞게 정사각형으로 작은 모양이면 숙종대, 큰 사이즈 60cm 이상 큰 사이즈면 순조대, 이렇습니다. 돌들이 이제 순조대, 예, 순조대 성벽이에요.
여기 세월의 흔적이 바로바로 느껴지네요. 여기 세종대 성벽이고요. 요거는 좀 여기 민가가 있어서 좀 이 위에 전혀 돌 색깔이 다르잖아요. 요거는 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똑같이 쌓아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50년 되니까 네, 지금 조금 구별이 안 가는데 요 아래 거하고 비슷하게 쌓았는데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거예요. 산을 이렇게 오를 때 산 등성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 등성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경사면에다 채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은 이렇게 세우지만 안쪽은 굳이 채성을 세우지 않아도 여기다 흙을 채워놓고 겉에만 돌을 박으면 되겠죠. 영빈관이라고 쓰여 있어서 신라호텔 정문인데요. 문이 예사롭지 않지 않아요? 저렇게 3문, 3칸이나 되는 문은 궁궐 정문이나 내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궁궐 정문에다 쓰이는 문이 지금 여기 이렇게 떡 있다는 거죠. 예, 사연이 있습니다. 저 문의 모양이 똑같은 문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경희궁 정문에 가면 흥화문이라고 있어요. 그 흥화문과 똑같습니다. 흥화문을 경희궁을 일제가 회철하면서 문을 뜯어서 뭐에다 팔았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위로하는 사당이 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절이 이 장충단 일대에 만들어졌어요. 그 절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 절 이름을 이등 방문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방문사. 그 방문사의 정문으로 경희궁의 정문을 뜯어다 썼습니다. 광복 이후에 방문사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신라호텔이 들어서면서 신라호텔 정문으로 경희궁의 정문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경희궁이 서울고등학교가 거기 있을 때는 복원을 못하다가 서울고등학교 이전하고 나서 경희궁 복원하면서 제자리에 정문을 갖다 놓지 못하지만 정문이 있으니 경희궁 자리에다 놓자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의 정문이 맞는 거죠. 저기 보면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청계천에 있던 수표교라는 다리예요. 물의 높이를 재던 수표. 청계천을 우리 한때 복개했었잖아요. 복개해서 고가도로가 있었죠. 그때 저거를 헐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데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저거를 또 뜯자니 이게 세월이 오래된 거라서 뜯었다 또 뜯었다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저거를 복제해서 이번에는 진품이 여기 있고 가품이 청계천에 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옛날 수표교가 있는 겁니다. 장충단은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사건,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홍계훈이라는 그 당시 경찰 같은 사람, 군 12대 대장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경직이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명성황후를 막아서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고종이 나중에 그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초혼단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그 이제 초혼단에 그 이후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병들을 위로하는 사당이었어요. 그게 장충단입니다. 그런데 그 장충단을 일제는 없애버리고 공원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는 지금 장충단 공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